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국제경제학의 세계적인 바이블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국제금융시장의 자본과 위험 배분인데요. 전 세계의 돈과 위험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흥미진진한 원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 투자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죠.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마라.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. 근데 말이죠. 이상하게도 이 간단한 원칙이 국가 단위로만 가면 잘 안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요. 이게 바로 국제금융이 풀어야 할 아주 큰 수수께끼의 시작입니다.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. 자, 그럼 먼저 만약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이 국제금융 시스템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론적으로 보면요,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첫째는 효율적인 자본 배분, 그러니까 돈이 국경을 넘어서 가장 생산적인 곳,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가서 전 세계 경제를 함께 성장시킨다는 거죠. 그리고 둘째는 위험 분산입니다.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아도 다른 나라에 투자해 놨으면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거죠. 정말 든든한 보험 같은 약속이에요. 하지만 이게 이론은 참 좋은데 현실 세계를 들여다보면요.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 수수께끼로 넘어가 보시죠. 이게 바로 홈 바이어스라는 건데요. 정말 신기한 형상이에요. 아니, 전 세계에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많은데 왜 사람들은 마치 국경 너머에는 아무 기회도 없다는 듯이 자기 나라 주식이나 채권에만 압도적으로 투자하려 할까요?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. 그리고 이 홈 바이어스는요, 사실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. 펠치슈타인과 호리오카라는 두 경제학자가 발견한 건데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 경제 전체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는 것 같다는 거죠.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서든 가장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까요? 아니겠죠. 국가도 똑같습니다. 전 세계가 거대한 은행이라면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한 돈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이론상으로는요.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. 가로축이 각 나라의 저축률, 세로축이 투자율이에요. 만약 돈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이 점들은 아무런 패턴 없이 그냥 막 흩어져 있어야 정상이거든요. 근데 보세요.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가 투자도 많이 합니다. 거의 자로 잰 듯이 한 줄로 쫙 늘어서 있죠? 이건 마치 나라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돈이 그 국경을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. 좋아요.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국제금융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, 바로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. 수십 년 동안 말이죠. 국제금융시장에는 거의 물리법칙처럼 여겨지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이자율 등가 조건이라는 건데요. 아주 간단히 말해서 환율 변동 위험만 싹 제거하면 미국에 투자하든 독일에 투자하든 수익률이 똑같아져야 한다는 아름다운 이론이었죠.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법칙이 그냥 깨져버렸습니다. 이 그래프가 그 충격의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2008년 이전에는 이 선이 이론대로 거의 0에 딱 붙어 있죠. 시장이 아주 안정적이었다는 뜻이에요. 근데 위기 이후로 보세요. 그냥 폭발해버렸잖아요. 그래프가 미친 듯이 위아래로 움직이죠. 이건 글로벌 시장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이 생겨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자, 방금 본 이자율 등가 조건은 선물한 계약 같은 걸로 환율 위협을 완전히 덮어버렸을 때의 이야기고요.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미래 환율을 완벽하게 알 수 없잖아요. 그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죠. 언커버드 하죠. 바로 그래서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개념이 나옵니다. 무위험 이자율 등가라는 건데요. 자, 이 수식 보고 머리 아파 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왼쪽은 두 나라의 이자율 차이, 오른쪽은 앞으로 환율이 얼마나 변할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거예요. 이 둘이 똑같아야 한다는 건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2% 더 높다고 칩시다. 그럼 이 공식에 따르면
시장 참여자들은 1년 뒤에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한 2% 정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예요. 왜냐? 더 높은 이자로 얻는 이익이 나중에 환전할 때 볼 손해로 정확히 상쇄되어야 전 세계 어디에 투자하든 기대 수익률이 비슷해지니까요.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죠. 자, 이제 좀 복잡한 얘기들을 했으니까요.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. 이론상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여서 위험도 나누고 다 같이 잘 살아야 하는데 현실에는 홈 바이어스 같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도 2008년 위기 이후로 훨씬 더 복잡해졌고요. 결국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교과서 속의 완벽한 시장이 아니라 규제나 정보 비대칭 같은 현실 세계의 불안전성에 있었던 겁니다. 사실 이 교재에서도 이렇게 말해요.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이론들을 배웠지만 외환 시장이라는 건 여전히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해서 정답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.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결론입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. 이렇게 수많은 금융 퍼즐과 불안전한 시장 속에서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가로막는 이 보이지 않는 빗장을 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개혁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?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